진행할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2조 강우주라고 합니다. 지난번 발표 때 책 소개와 윌리엄 보물과 보앤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과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 2부, 3부의 각각의 내용과 관련 도서, 현재 공연 예술이 나아갈 길, 책을 읽고 난 후에 조언드는 생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공연 예술의 재정적 현상에 대해서 1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공연 예술의 재정적 압박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인플레이션, 지속적 물가 상승, 노동자 과잉 고용, 부정행위, 잘못된 경영 사례 때문에 공연 예술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재정적 현상이 오래전부터 압박을 받아왔고 현재도 재정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는 즉 만성적이라고 합니다. 2장과 2부에서는 공연 예술 조직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공연 예술에는 오케스트라,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지역 극단, 오페라, 무용이 있습니다. 그중 오케스트라는 초기에 뉴욕은 필하모닉과 뉴욕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1927년에 토스카니니의 권위적 체계 아래에 두 교향악단이 합병되어 뉴욕필이 생겨났습니다. 뉴욕의 오케스트라는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오케스트라가 나눠지는데요.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즉 아마추어 교향악단이고요. 약 1000개 이상 활동 예산 규모를 갖고 있으며 10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는 프로 교향 악단이라고 하며 약 33개 활동, 예산 규모는 10달러에서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메이저 오케스트라는 완전 프로들만 있는 교향 악단인데요. 오랜 역사가 튼튼한 조직이며 25개가 활동하고 있고 예산 규모가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웨이인데요. 상업극단이라고 하며 오케스트라보다 역사가 깁니다. 18세기 중요 프로극단이 도래해서 수면 공연을 했지만 극장이 자주 손실되어서 높은 티켓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스톡 시스템을 도입해서 극장이 커다란 비즈니스가 되었고 상업 연극이 성장하고 번창했습니다. 1920년 중반 영화 출연으로 인해 영속성이 떨어져서 불황이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객 규모의 측면에서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에서 1961년도부터 느리지만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시카고와 맘마미아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프브로드웨이 극단인데요. 오프브로드웨이 극단은 신인 연출과 신인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 규모가 미미하고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말 이후부터 최근까지 오프브로드웨이의 공연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배우들의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인더 하이츠와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극단인데요. 지역극단은 1932년 최초로 창설되었고 뉴욕 이외 지역의 극단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 극단의 실내 공연이 점점 쇠퇴되면서 지역 사람들이 연극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 극단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재단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양호한 흥행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페라인데요. 오페라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오페라 극단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는 운영이 복잡하고 공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가수와 풀 오케스트라, 합창단, 발레단이 필요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관객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지만 최근 5년간은 좀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다음 무용인데요. 무용은 조직의 수가 좀 적고요. 대표적으로는 뉴욕 시립 발레단이 있습니다. 후원자와 정부 지원 등 직접 간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연 장소가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대학이 주요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높은 신장률을 갖고 있으며 순회 공연을 함으로써 관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 컬처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컬처붐이란 1950년에서 1960년도 공연 예술을 위한 소비 지출이 130%가 증가하면서 문화활동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입장료 지출 총액 신장률과 소득 1인당 실질 지출을 보게 되면 소비자가 이전보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예술에 배분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1장은 여기까지. 네, 이제 7장부터 발표를 맡은 우동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1943년에 여성 노동자들이고 여기는 56년에 펩시 공장입니다. 딱 봐도 지금 많이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빠진 상태가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1943년 연극이고요. 1956년에 TV 뮤지컬인데요. 여기에서의 보통 나아진 점은 그닥 보이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쉬운 제조업에 비해서 공연 예술은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산출물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산업에 비해서 화폐 단위 상승이 수입 상승이 되는 공연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 예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리허설 횟수를 감소하거나 훈련이 안 된 공연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값싼 의상과 무대 장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의 질이 감소해서 이용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향상이 수입의 증가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 게 공연 예술입니다. 공연 비용의 전반적인 추세는 먼저 영국의 연극 비용은 5년간 13.2%가 상승했고 그 당시 물가는 6.2%가 상승했었습니다. 뉴욕필과 신시내티도 역시 도매 물가지수보다는 월등하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불황 시에는 도매 물가지수가 6% 하락했지만 오케스트라 비용은 3배 이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경제 번영과 전시 인플레이션 당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도매 물가지수는 급등했지만 오케스트라 비용은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비용 추세도 2차 세계대전 후 10년을 제외하고는 월등하게 증가했었습니다. 공연자의 급여와 기타 비용의 추세에 관련돼서는 공연자의 비용은 공연자나 연주자의 급여는 2.7%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1% 이상 높은 수치지만 동시대의 다른 직업들의 급여에 비해서는 제일 적었습니다. 이게 경제 전체와 맞물리는 정석적인 관계인 공연 예술의 한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주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공연 공급이 항상 부족한 집단이라고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비들은 인건비나 제작비, 기타 비용 등이 있는데 제작비는 점점 무대 장치 등의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반면에 기타 비용 중에 광고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요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로 입장객과 잔여석이 있는데요. 잔여석이 있다는 것은 추가 지출 없이 다른 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불황의 영향인데요. 이거 공연 예술은 고소득 세대의 취미이기 때문에 예술의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은 그닥 크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스미디어인데요. TV나 영화가 등장했을 당시에 공연 예술은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레코드 수입입니다.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거에 대한 게 영화로 다시 재탄생되거나 할 때의 판권, 그리고 방송 및 레코딩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결정에 따른 변수인데요. 광고 및 판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고 및 판촉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 판촉 프로그램으로 미래 고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켓 배포 방법의 변화는 과거에는 극장에서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전자나 전화 예매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대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작품들과 달리 새로 시도되는 작품들은 초연이기 때문에 리허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티켓 가격과 관련된 비용의 추세는 영국으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티켓과 기타 비용 중에서 기타 비용이 공연 총 경비의 반을 차지하는데요. 기타 비용은 외국의 얘기인데 교통비, 베이비시팅비, 외식비 등이 있습니다. 보통 공연 예술을 보러 나올 때는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식비가 가장 많이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 및 공연당 비용의 추세는 티켓 가격에 비해서 공연당 비용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티켓 가격의 결정으로 인한 효과와 요소들입니다. 티켓 가격이 인상되면 인당 수입은 증가하지만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가격이 수용 가능한 평균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의 변화율분의 관객의 변화율이 1보다 클 시, 그러니까 관객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티켓 가격은 적게 변하지만 관객이 들쭉날쭉할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수요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티켓 가격의 변화율이 좀 더 크고 관객은 들쭉날쭉하지 않을 경우에는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탄력적인 수요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마다 티켓 가격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티켓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젊은 관객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경비에서 사업소득을 뺀 게 수입으로 나타내는데 이 수입 부족들은 연간 증가율이 5%에서 9% 정도로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족의 증가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먼저 수입 부족의 성장률 추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연 제작 비용이 임금이 올라갈수록 공연 제작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윤의 압박이 오게 됩니다. 13장에서 17장 발표를 맡은 황소연입니다. 공연예술은 구조적으로 입장권, 판매 수익만으로는 공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연과 같은 예술작품에서의 생산성의 증진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배우, 무대 설치 비용 등은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흥행력을 가진 작품을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이러한 지원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국고, 지방비,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 지원, 조세 감면 혜택에 의한 간접 지원 같은 공공지원과 기업 매세나 개인 기부 등과 같은 민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연 단체의 적자가 늘어나고 단체 운영의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자 보행과 보물이 주장하는 것은 만약 예술이 그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공적 지원의 부족으로 예술이 생존할 수 없다면 더 적극적인 공적 지원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빈곤, 질병, 범죄, 무지 등은 정부 자금에 대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생각만으로 예술에 대한 지원을 공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에 대한 정부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 공공재와 혼합재에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입니다. 도시에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이고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과 사회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 혼합재입니다. 혼합재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거나 대학에 들어가면 개인 후생이 증대하기 때문에 사회재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개인의 생산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기에 공적 서비스입니다. 순수 공공재와 달리 혼합재는 대중에게 판매함으로써 비용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고 공연예술 또한 혼합재로 인식한다면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직접적 편익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전체에 대해서도 편익을 제공한다면 정부의 예술적 지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발표해드렸고요.
이게 66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조금 바뀐 점이 있지도 않을까 해서 경제적 딜레마를 극복한 사례들을 조사하다가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태양의 서커스라는 건데요. 원래 사양 산업이었던 서커스 장르의 예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아트 서커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특이한 방식이 원래 가장 먼저 공연을 정하고 공연에 대한 공연자들을 정하는 이게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먼저 인재들을 먼저 포섭을 하고 그 인재들에서 뽑아낼 점을 다 뽑아낸 다음에 다시 제일 잘하는 걸로 다시 공연을 구축하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재 확보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인재 풀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제일 성공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파트너십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맺은 파트너십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내게 해줬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안에 있는 한계를 겪고 있었는데 다시 차세대 수익원으로서 각종 컨벤션 행사와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고 공연들을 올리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부대 수익원의 부활을 노렸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도서입니다.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김형태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먼저 미술, 건축, 문학 등 예술과 경제, 금융, 경영이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분야를 접목해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고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평하고 내용을 찾아봤는데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술과 경제의 근본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만택 교수님의 컬럼에서 따온 건데요. 현재 공연 예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담긴 공연 예술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문화 공연 예술로서 공감하는 공연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도 그 나라의 가장 큰 문화가 담긴 공연을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의 문헌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이 과정은 후대 예술적 공감 및 가르침의 과정이 될 거고요. 공연 예술의 융복화 문화는 IT와의 만남이 있고 각 장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산업 영역과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원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봤는데요. 평소에 공연 예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고 이 책을 읽고 공연 예술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들을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공연 예술을 겪는 경제적 딜레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존재 그 자체로 인류 문화의 핵심인 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타겟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나서 공연 예술이나 예술의 전반적인 빈곤의 근본적인 이유가 예술작품에서의 생산성 증진은 없지만 부대, 배우나 무대 설치 비용 등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에 허덕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행과 보몰이 서술한 대로 예술의 혼합제로의 인식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예술에 대한 지원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